시사해설입니다. 그리스가 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채권자의 금융구조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것, 긴축 재정을 이행해달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NO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돈을 꾼 사람하고 돈을 꿔준 사람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가 아주 도박을 벌였다, 이제 그런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 썼지만은 채무 변제를 위해서 그대가 하라는 대로는 못하겠다. 이걸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 표시를 했는데 전 국민의 61%가 현 정부의 NO 이 정책에 찬성을 표시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로서는 이것을 NO 함으로써 협상을 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가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유로존은 어떻게 될 것인가? IMF와 유럽의 센트럴 뱅크들은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또 이 문제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의 영향은 어떤 것일까? 이런 수많은 질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유럽이 비상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국민들 지난 5년 동안 그 소위 베일아웃, 유럽의 금융 구조 속에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빚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빚을 계속 얻어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젊은 층들의 실업률은 50%를 육박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된 대로 뱅크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그로서리에 식품이 동이 났고 가스스테이션에 기름도 없고 심지어는 드럭스토어에 약품도 없고 이런 아주 최악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자인 IMF 그리고 유럽의 센트럴 뱅크들 주장은 이겁니다. 돈을 더 빌리려면은 그대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는가 하면은 소셜 스펜딩, 그 지출을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 조정을 해라,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강화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또 펜션이 나가고 있는데 연금도 줄여라, 또 일반 지출도 줄여라. 다시 말하면은 내핍 경제, 긴축 경제를 해달라. 그래서 경제를 빨리 살리고 그래야만 빚을 갚을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 쪽의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정이 나쁘니까 이판사판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도 살기 어렵고 저래도 살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그 국민적인 의식들이 있으니까 새 총리가 이제 이걸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새 총리의 주장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경제가 돌아가면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상태로 가서 이렇게 실업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망하고 그러면은 경제가 더 망가질 것이 아니냐. 지금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블랙메일 수준에 가깝다. 우리를 너무 협박하고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새 총리의 그 인기 전술이고 도박 같은 그런 그 행동은 잠깐 반짝해서 살아나겠지만은 이것이 금방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가 결국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어려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합니다. 재정 위기가 더 심화되고 파산이 속출하고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럽이 더 이상 더 돈줄을 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유럽으로 돈이 유입이 안 되면은 살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가 다 불확실합니다. 왜냐?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가 결국 이제 유로존을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이 유로존은 이제 유럽의 19개 나라가 동일한 통화를 쓰면서 같은 경제권으로 지금 묶여 놨는데 이 전체에 얼마나 그 악영향이 미칠 것인가. 거대한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탈퇴라든지 쫓겨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죠. 또 그리스가
유럽의 돈 지원 없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나라 전체가 파산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화요일이죠. 유럽이 이제 비상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럽 내에도 의견들이 다릅니다.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리스를 버려라. 그리스가 없는 게 오히려 유로피안 유니언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측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이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리스가 잔류하는 것이 좋겠다. 비록 경제 규모는 유럽 전체 2%에 불과하는 작은 규모지만은 그러나 이제 19개 나라가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다는 것은 유로존에 큰 흠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말려야 한다. 그런 그 주장을 펴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뱅크들이 며칠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내일 이제 다시 문을 열기로 이제 계획이 된 날입니다. 과연 문을 열게 될 것인가? 어차피 지금 이제 1인당 하루에 $67 이상은 인출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뱅크들이 내일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유로피안 그 센트럴 뱅크들이 돈 유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 뱅크의 그 캐시가 금세 다 말라버릴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문을 닫을 것이냐.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 한 $2,500억 달러 정도의 빚을 이제 변제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디폴트가 이어질 것이다. 벌써 이제 IMF 돈을 한번 갚지 못했죠.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유럽의 경제 전문가는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어떤 협상이 도출되더라고 하더라도 유로피안 유니언 그리고 유로존의 타격은 이미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예상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전례가 전혀 없었던 얘기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되면은 자체 화폐를 찍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 나오면은 그 가치가 아주 곤두박질을 치면서 휴지 쪽 같이 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오고 그리스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수입이 제한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은 더 양산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도 나옵니다. 이 채권자 요구,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라는 요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잠깐 기분은 좋지만은 어제 노 투표를 한 다음에 뭐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이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심한 고통이 뒤에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들입니다. 유럽 쪽은 어떤가? 수천억 달러를 잃게 되겠죠. 지금 꽂은 돈을 띄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지게 되면은 디폴트, 그 채무 불이행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부금리, 그 론하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포르투갈 계속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좀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옵니다. 또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뭐 수출은 잠깐 늘어나겠지만은 유로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죠.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컬한 예상이 나오는데 만일 그리스가 지금 도박을 벌여서 몇 년 후에 다시 서바이브 한다면은 살아난다면은 다른 그 채무국들, 빚을 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통용되던 것이 채권국이 요구를 하죠. 긴축 재정해라, 내핍 경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꼬주는 자와 꼬쓰는 자와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예상들이 나오는데 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의 수출은 좀 떨어집니다.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그리스라는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커네티카주의 사이즈의 그 경제니까 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서머 베이케이션, 여름 휴가를 가시는 뭐 유럽으로 가시는 분은 유리할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유로화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관광객들,
유럽 방문 시에 주머니가 좀 더 두둑해질 것이다. 그런 이제 예상이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리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이쪽에 오면은 보안상 주의를 해라 하는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물건이 없죠, 시중에.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생활 필수품 구입을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7년 동안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금년 후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상을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이 저렇고 유로존이 저렇게 불확실하게 되면은 페더럴 리저브가 좀 더 조심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좀 더 연기를 하면은 모기지라든가 일반 금리는 계속 저금리로 조금 더 계속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이지만은 그리스 사태 이후에 세계 증시가 모두 휘청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거의 한 2% 정도 지난 주말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6년 동안 지금 계속이 된 미국 증시의 호황에 약간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퇴연금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는 401k 같은 구자 이런 거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